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미혼 여성입니다. 여러분은 만일 내정자가 있는 회사 면접을 보게 된다면 기분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건 노력한 사람을 배신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제가 어릴 때부터 부모님께 배웠던 것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것이 바로 정직인데, 채용하는 데 있어서 지원자를 속인다면 결국 피해자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능력도 안 되면서 백이라는 걸 믿고 뭐든 쉽게 해결하려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이 바로 저의 입사 동기였답니다. 그리고 툭 하면 저에게 이런 말도 했어요. 야, 나 백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이런 잡일은 너나 해. 생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런 말을 자랑하듯 입 밖으로 내뱉지는 않았겠죠. 뇌물을 주고받으며 입사를 약속받은 것이 얼마나 잘못된 행동인지 그들은 대체 왜 몰랐을까요? 다른 사람들을 속여가며 또 다른 취준생의 기회를 빼앗는 일인데 말이죠. 예전에는 채용비리가 정말 흔했다고 하지만 요즘은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고 처벌도 강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런 비리는 존재하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사연을 보내게 된 것도 채용 비리를 직접 겪었기 때문인데요. 백만 믿고 설치다가 받은 대가가 너무 혹독하다는 걸 제가 직접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책 보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부모님이 태교도 독서를 했다고 하셨고 또 제가 태어난 후에도 계속해서 책을 많이 읽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 자연스레 공부도 흥미가 생기고 초등학교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정규 1, 2등을 도맡아 했습니다. 대학 역시 제가 원하는 곳으로 들어갈 수 있었죠. 4년 내내는 아니었지만 장학금도 받아가며 대학 생활을 하였고 이후 취업 준비를 하면서 진지하게 진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정아, 내년이면 졸업인데 진로는 정한 거야? 아직이요. 마케팅도 해보고 싶고 재무관리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결정이 어려워요. 그러지 말고 아빠 회사로 들어오라니까. 아빠 밑에서 일도 배우고. 아빠, 요즘에 어떤 세상인데 저보고 낙하산을 하란 말이에요. 누가 그러래? 네 실력이면 아빠 회사 공채에 지원해도 충분히 합격할 것 같으냐 하는 말이지. 저는 아빠의 제안에 살짝 고민이 되었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해서 다양한 부서에 지원이 가능했던 저는 유명한 회사들 공채 소식을 살펴보고 있었는데 아빠 회사에 들어가 신입으로 일하면서 함께 성장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아빠는 반도체 회사를 운영하고 계셨는데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은 아니지만 규모가 작지 않았고 직원 연봉이나 복지 수준도 상당히 좋은 회사로 평판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빠에게는 지원해보겠다는 말을 절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아빠가 신경을 쓰실 수도 있고 또 제가 탈락하면 아빠 마음이 별로 좋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저는 아빠 회사를 포함하여 입사를 희망하는 몇 군데 회사를 골라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면접 일자는 겹치지 않아 각 회사마다 문제없이 면접을 보러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빠의 회사에서 면접이 있던 날, 저는 그 어느 때보다 떨렸습니다. 가끔 아빠를 만나러 회사에 갔을 때와는 기분이 확실히 달랐죠. 저를 포함한 총 5명이 한 조가 되어 면접장에 들어갔고 차례대로 영어로 자기소개를 시작했습니다. 이후 회사에 지원한 이유와 또 희망하는 부서가 있다면 그 이유 역시 영어로 말했죠. 만족스러운 답을 하고는 면접장을 나왔는데 유독 기억에 남는 사람이 있었어요. 다른 지원자들에 비해 비교적 대답이 쉬운 질문만 받았고 영어로 말해야 하는 부분도 버벅거리며 말하지 못했죠. 머리부터 발끝까지 한껏 먹부린 모습에 신경을 많이 쓴 듯 보였으나
긴장을 많이 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런데 긴장을 했더라도 거의 대답한 게 없을 정도였고 다른 지원자들이 너무나 뛰어난 실력이었기에 아마 탈락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을 했답니다. 저는 그렇게 면접을 모두 마치고는 결과만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에서는 제가 다른 회사에 지원한 줄로만 알고 계셨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 미리 말씀드리기 좀 그렇더라고요.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렸기에 저는 그때까지 집에서 책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 실컷 여유를 부렸습니다. 혹시나 회사에 입사하게 된다면 바빠질 게 뻔하니 최대한 이 자유시간을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면접을 보고 난 후 5일 정도 지났을 즈음 각 회사에서 차례대로 메일이 왔습니다. 가장 먼저 면접을 본 회사에서 합격을 알리는 메일이 왔고 그 다음 회사는 아쉽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바로 아빠의 회사였는데 글쎄 합격을 했습니다. 총 2곳이나 합격을 하고 보니 행복한 고민에 빠지게 되었는데요. 많은 고민 끝에 결국 저는 아빠의 회사를 택했습니다. 메일 안에는 입사 날짜가 따로 기재되어 있었고 준비물과 복장에 대한 안내도 되어 있더라고요. 저는 그대로 준비해서 3일 뒤 첫 출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빠의 회사는 종종 갔었지만 사장실을 주로 찾아갔기 때문에 다른 부서들이 어디 있는지는 좀 헷갈렸습니다. 마침 로비에서 면접 때 봤던 익숙한 얼굴들을 만났고 서로 축하한다는 인사를 나누며 신입사원 대기실로 함께 찾아갔습니다. 간단한 설명 후 다 함께 사장님과 면담을 하기 위해 사장실로 향했는데요. 제가 공짜로 합격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계시는 아빠의 표정이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모두 축하합니다. 이번에 경쟁률이... 아니, 아빠는 신입사원들 사이에 있던 저를 보시고는 아는 척을 하려고 하셨는데 제가 눈을 피했더니 살짝 웃으시며 다시 말씀을 이어나가셨어요. 죄송합니다. 자, 다시 모두들 축하하고 우리 회사에 입사하게 된 것을 환영합니다. 동기간에 잘 지내면 서로 의지도 되고 도움도 받을 수 있으니 잘 지내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아빠의 축하 인사와 간단한 회사 소개까지 듣고 난 후 저희는 각 부서에 배치가 되었어요. 이 회사는 입사 후 순환 근무제를 통해서 각 부서별로 경험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습니다. 제가 가장 희망하는 부서는 기조실이라고 기획조정실이었는데 회사 예산을 기획하는 것을 너무나도 해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다른 부서에서도 일을 배워보고 싶었죠. 그래서 이런 저에게 딱 맞는 제도였어요. 첫 근무 부서는 마케팅 팀이었고 제 동기 중에서 여직원 한 명과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기는 면접 날에도 같은 조였는데 기억에 남았다고 했던 그 사람이었어요. 답변도 제대로 못해서 당연히 떨어졌을 거라 생각했는데 합격했다니 스펙이 정말 좋은가 보다 싶었죠. 암튼 입사 첫날에는 일을 배우느라 시간이 어떻게 가는 줄 몰랐고 끝나기도 하면서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긴장된 상태로 집에 갔는데 엄마가 어떻게 된 거냐고 물으셨어요. 아니는 어떻게 된 거야? 뭐가?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 너 지금 아빠 회사에서 오는 길이라며? 그렇게 됐어. 아니, 아빠 회사는 싫다고 했으면서 언제 면접까지 본 거야? 말하면 아빠가 괜히 또 신경 쓰고 할까봐 그랬지. 그리고 떨어졌어 봐. 아빠 얼굴 어떻게 봐? 아무리 그래도 말은 해줬어야지. 암튼 우리 딸 축하해. 오늘 첫날이었는데 어땠어? 너무너무 힘들었어, 엄마. 그리고 너무 긴장했는지 어깨도 아프고. 아유, 그랬어요. 최효정이 긴장을 했다니 엄마는 안 믿어지는데? 설렁설렁하다 화는 안 났어? 사실은 났어.
암튼 나 얼른 씻고 누울래. 내일 일찍 출근해야 하거든. 고민 끝에 결정한 회사였는데 잘한 선택이었습니다. 첫 느낌이 너무 좋았거든요. 그런데 다음날 출근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자리로 아빠가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최사원, 지금 사장실로 올 수 있나? 지금 바빠서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요? 그럼 이따가 점심은 같이 할 수 있나? 네,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못 말리는 아빠죠? 저를 보면 뭐라고 하실지 대충 예상도 되었고, 신입사원이 벌써부터 사장실에 드나들면 말이 나올 듯해서 전화를 저렇게 받긴 했는데, 만나서 제대로 말씀을 드려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날 점심은 아빠와 밖에서 함께 먹었습니다. 아빠 진짜 부서로 전화하지 마세요. 아빠는 너무 좋아서 그러지. 합격을 했으면 제일 먼저 말을 해줬어야지. 섭섭하게. 어제도 아빠 퇴근하고 왔는데 자고 있길래 말도 못했잖아. 그냥 다른 신입사원하고 똑같이 대해주세요. 아셨죠? 그거야 당연하지. 그런데 이러다가 우리 딸 보고 싶으면 어떡하지? 그래도 안 돼요, 절대. 그리고 저 1시 반까지 점심시간이라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아빠도 얼른 드세요. 저는 혹시라도 회사에서 괜한 오해가 생길까 싶어 최대한 아빠와는 거리를 두려고 했습니다. 신입사원으로서 일도 열심히 배우고 회사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었죠. 그런데 일이 힘든 건 참아도 사람 때문에 힘든 건 참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저의 입사 동기였는데요.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저한테 자꾸만 미루는 통에 처음에는 그냥 했지만 슬슬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 없지? 그럼 이거 복사 좀 해다 줄래? 우리 아무리 나이가 같아도 여긴 회사고 이름을 불러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안 그래, 재현 씨? 짜증나. 그러던지, 허정 씨. 나 대신 복사 좀 해다 줘. 이거 30분 내로 끝내야 하니까 지금 당장 하고 와. 끝나면 박 과장님 책상에 올려두면 돼. 근데 지연 씨, 이건 그쪽이 업무 배정받은 건데 왜 내가 해야 돼? 너 잊었니? 우리는 입사 동기잖아. 서로 바쁠 때 돕고 그래야지. 너 지금 되게 한가해 보이는데 직접 해. 나도 지금 할 일 있어서 이건 못 해주겠다. 미안. 저는 그렇게 거절했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딱 잘라 안 된다고 할 걸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같은 입사 동기라서 부탁하는 걸 거절하기 어려워 몇 번 해줬더니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이후에도 그 동기는 계속 저만 보면 자기 일을 맡기려 했고 상사에게 혼나는 모습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이제 막 입사했기 때문에 혼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독 심하게 느껴졌네요. 며칠 뒤에도 그 동기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상사로부터 많이 혼이 났는데 같은 부서가 아닌 인사과에서 혼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체 무슨 일이지 싶어 쳐다봤는데 뭘 봐? 뭐? 아니 난 그냥 남 혼나는 거 보니 재밌니? 기분 나빴으면 미안해. 그러게 내가 부탁한 것 좀 제대로 해줬음 내가 혼날 일 없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내가 너한테 복사도 해달라고 했고 거래처 정리해서 파일로 만들어달라고도 했는데 네가 이 중에서 하나라도 들어줬니? 말은 바로 하자. 그건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아니잖아. 왜 내 탓을 하는 거야? 나 우리 첫 출근 때 사장님이 했단 말 기억 안 나니? 동기 간에 서로 의지하고 도움도 주고받고 하라고 했단 말. 그러더니 쌩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사실 복사하는 거 시간도 오래 걸리지 않고 거래처 정리도 엑셀에서 기본만 알면 할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쯤 되면 그냥 하기 싫어서 저러는 게 아니라 혹시 못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날 이후에도 동기는 계속해서 일에 집중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고 들리는 소문으로는 인사과에 자주 가서
편한 부서로 옮겨달라고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입이면 사실 그런 말 자체를 하기 쉽지 않은데 아무리 봐도 동기는 숨기는 게 많아 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 귀를 의심할 만한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같이 출근해서 부서 회의 이후 대리님께 그날 해야 할 일을 받아 열심히 하고 있었는데 동기가 인사부장님과 조용히 무슨 얘기를 나누더라고요. 일 얘기로 그럴 수도 있었지만 정말 다른 직원들 눈치 보며 구석에서 단둘이 저러고 있으니 수상했습니다. 그때 인사부장님과 동기 그리고 저 이렇게 셋이 눈이 마주쳤고 부장님은 급하게 자리로 들어가셨죠. 동기는 제 쪽을 오더니 잠깐 나와보라고 했습니다. 무슨 할 말이 있나 싶어 나가봤더니 너 봤지? 보더니 뭘.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인사부장님하고 단둘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이라고. 앞으로 복사니 팩이니 이런 잡일은 효정 씨가 해. 그리고 너한테만 말해주는 건데. 그러면서 동기는 제 귀에 얼굴을 갖다 대고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 이 회사 빽 있어서 들어온 거야. 그러니까 나 잘못 건드리면 너 큰일 난다고. 앞으로 내가 뭐 시키면 그냥 해. 내 말 알아들었지? 뭐라고? 빽. 누구 빽인데? 그걸 왜 너한테 말해주니? 요즘 세상에 빽도 능력이야. 이 힘든 세상에 빽 없는 너랑 나랑 같냐? 그러니까 앞으로 나랑 동급이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내 말 이해했지? 넌 신입 내내 잡일이나 해. 뭐 배울 생각하지 말고.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주 자신있게 빽이 있어서 이 회사에 들어왔다고 하는데 그 빽도 능력이라고 하는 말이 황당하더라고요. 특히나 이 회사는 그런 비리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문제가 커질 수도 있겠다 싶었습니다. 하지만 동기가 괜히 큰 소리 치려고 저러는 건지 아니면 진짜인지 제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더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온 저는 낮에 동기로부터 들었던 그 말이 참 거슬렸는데요. 그래서 아빠에게 슬쩍 물어봤습니다. 아빠, 아직 안 주무세요? 이제 자려고. 그런데 왜? 다른 게 아니라 아빠 회사에서 무슨 문제 생긴 적 있어요? 문제? 어떤 문제? 예를 들면 낙하산 인사라던가 아니면 직원들 간의 문제 이런 것들이요. 창립 이래로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지. 직원들 사이야 내가 하나하나 다 알 수는 없어서 모르겠지만 특히 낙하산 이런 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런데 그건 왜 물어? 그냥 갑자기 궁금해서요. 내정자를 두고 형식상 면접 보는 회사도 있다고 하니까. 그건 말도 안 돼. 인사과에서 기록도 다 남겨놓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으면 벌써 터졌겠지. 쓸데없는 소리 말고 얼른 자. 내일 출근해야지. 알겠어요. 아빠도 주무세요? 사실 저도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리 당당하게 나오는 걸 보면 믿는 구석이 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믿어야 하나 말아야 하나 머릿속이 복잡했지만 일단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회사 생활을 잘 적응해 나갔고 새로운 일도 배웠습니다. 그 문제의 동기와 계속 같은 부서에 있었지만 서로 하는 일이 달라 다행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저에게 일을 맡기려고 기회만 보는 게 느껴져서 최대한 틈을 주지 않으려 했었습니다. 그러다 동기는 또다시 상사에게 혼이 났는데 영어 문서를 번역해오라는 말을 듣고도 하나도 해놓지 않았더라고요. 아니 지연 씨, 내가 이거 며칠 전부터 해오라고 했잖아요. 분량이 많은 것도 아니고 딸랑 2장인데 번역기 돌려도 끝났을 일을 왜 안 한 거예요? 죄송합니다. 지금 할게요. 오늘 2시 전까지 제 책상 위로 올려두세요. 만약 번역기 사용할 거면 그대로 주지 말고 문맥 맞는지 확인하시고요. 같은 부서니 누가 무슨 말을 하는지
사실 서로가 다퉜습니다. 그럼에도 그냥 자기 일 묵묵히 하는 거죠. 유독 동기가 많이 혼나고 지적도 당했는데 이번에 번역해야 하는 업무를 또다시 저에게 하라고 하는 게 아니겠어요? 그만 좀 해. 네가 책임지고 해야 할 일인데 내가 왜 해? 진짜 부탁 좀 하자. 내가 이번에는 이렇게 부탁하잖아. 나 정말 자신 없어서 그래. 그런데 이번에는 동기가 큰 소리 치며 일을 시키는 게 아니라 눈에 눈물까지 고여서는 제발 해달라고 애원하듯 부탁하더군요. 딱 봐도 1시간이면 끝날 정도의 일이었기에 저는 결국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기를 믿은 제 잘못이었나 봅니다. 제가 번역 후 자료를 건네주자 동기는 신나서는 황 대리님 책상에 올려두고는 이후 칭찬까지 들었습니다. 그럼 적어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와서 고맙다는 말 정도는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상사에게 다른 직원이 대신 해줬다는 말을 하긴 좀 그러니 거기까진 이해합니다. 그런데 본인이 한 일도 아니면서 칭찬을 받아놓고 저를 싹 무시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그런 부탁을 안 받겠다고 다짐했네요. 그러다 며칠 뒤 시간이 되는 입사 동기들끼리 오랜만에 모여 점심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여전히 동기는 이상했습니다. 저 이제 좀 적응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저는 아직도 어려워요. 기조실에서 근무하는데 팀장님도 너무 무섭고. 나 너무 가고 싶었던 부서인데 이해 많이 어려워요? 말도 마요.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 천지라 아직도 모르는 거 투성이에요. 근데 지원 씨는 이제 일 많이 배우셨어요? 네, 저요. 네. 그냥 하는 거죠 뭐. 근데 혹시 인사과에 아는 분 있어요? 아니, 그런 건 왜 물어보세요? 실례 아닌가? 사실 저도 궁금했어요. 유독 인사부장님하고 자주 다니시는 게 눈에 보여서. 저 말고 다른 동기들 눈에도 그 모습이 많이 보였었나 봅니다. 그 말이 나오자마자 정적이 흘렀는데 동기가 뭐라고 답을 할지 궁금했습니다. 아니, 다들 친하게 지내는 직원들 없어요? 저는 그냥 인사부장님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나중에 인사과 들어가고 싶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주 인사과에 가신 거였어요? 그럼 혹시 대학은 어디 나오셨어요? 신기한 게 지금 인사과에 계신 분들 거의 다 같은 대학 나오셨대요. 제2대요? 혹시 어디 있는 대학이에요? 아니, 전국에 대학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쪽이 말하면 알아요? 참나. 저희는 점심을 먹으면서도 일 얘기를 하느라 바빴습니다. 그런데 한 동기가 대학 얘기를 꺼냈고 저와 같이 일하는 동기는 처음 들어보는 대학을 나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뭐가 기분이 나빴는지 자리에서 일어나더라고요. 사실 대학이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인사과를 희망한다고 해서 혹시나 그 부서 사람들과 비슷한 대학을 나온 건가 싶어 물어본 것 뿐이었는데 저런 행동을 하니 의아했던 건 사실이었죠. 그래도 지방에 있는 이름 모를 대학을 나왔다고 누구 하나 무시하거나 하지도 않았습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대학을 나와야만 입사할 수 있었던 것도 아니었고요. 그런데 혼자 괜히 발끈해서는 씩씩대며 가는데 이상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처음 대학을 물어봤던 한 동기가 미안한 마음에 그 동기를 찾아갔는데 너무 쌀쌀맞게 대해서 말도 못해보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이후로도 그 동기는 계속 이상함 투성이었어요. 똑같이 업무 설명을 듣고도 잘 이해하지 못했고 근무 중에 자주 자리를 비우며 개인적인 일을 하고 오기도 했죠. 그런데 그런 행동을 하면 본인이 혼난다는 걸 잘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인지 자기 대신 제가 그 일까지 하기로 했다고 거짓말을 하고 나가기 일쑤였어요. 요정씨, 아직도 정리가 안 됐나? 네. 저 대리님한테 업무 정리해서 다 드렸어요. 난 못 받았는데 마케팅 홍보자료 정리해달라고 했는데 오전에 말한 걸 아직까지 안 주면 어떡하나? 홍보자료요?
아니, 그 업무는 제 담당이 아닌데요? 무슨 소리야? 효조씨가 하는 걸로 들었는데. 더 늦기 전에 빨리 올려요, 얼른. 저는 너무 황당했지만 일단 일이 급하니 자료를 찾아 정리해서 과장님께 드리고는 업무 배정이 어떻게 된 건지 다시 한번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그 동기인 김지한이 벌인 일이었습니다. 퇴근 시간이 다 되어서야 모습을 보인 동기는 저를 보더니 이상한 미소를 지으며 퇴근 준비를 하더라고요. 저는 참을 수가 없어서 저 김지한 씨, 잠깐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해. 왜 사람들 많은 데서는 말을 못할 말인가? 아니, 해도 되는데 입장 곤란해질까봐 따로 보자는 거였어. 보려준 거야 또. 퇴근 10분 전인데 그럼 빨리 말해. 그렇게 밖으로 나온 저희 둘은 일에 대해서 얘기하기 시작했고 동기는 계속해서 이런 잡일하려고 회사에 들어온 게 아니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너 내가 저번에 경고했지? 뭐? 나 빽 있다고 했잖아. 그럼 알아서 몸살이든 해야지. 내가 고작 잡일이나 하려고 이 회사 들어온 줄 아니. 너 같은 신입이 하는 거야 그런 일은. 아, 네가 생각하는 잡일도 회사에서 중요한 일이야. 그걸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 아니야. 거기다 네가 해야 할 일은 끝내놓고 개인 볼일을 보고 오든 해야지. 야, 너 전부터 거슬렸는데 왜 나만 보면 자꾸 훈계질이야. 이게 진짜 훈계가 아니라 내 말 다 맞는 거잖아. 틀린 말 한 거 있으면 지금 얘기해. 아씨, 6시 2분이네. 너 때문에 칼퇴 못했잖아. 짜증나. 동기는 갑자기 퇴근 시간이 지났다면서 다른 직원들이 다 들을 정도로 소리를 지르고는 사무실로 들어가 가방을 들고 퇴근을 해버렸습니다. 이건 아니다 싶어 저는 그 동기를 쫓아나갔고 회사 입구에서 그 직원을 돌려 세웠습니다. 이거 놔라. 뭐하냐? 너 대체 뭐야? 네가 저번에 말한 그 백, 그거 믿고 이러는 거야. 그 말 정말이었어. 너 내가 거짓말하는 줄 안 거야.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사람 말을 못 믿지? 넌 백이란 게 있어 본 적이 없어서 모를 수가 있겠구나. 너 불쌍해서 해주는 말인데 내가 누구 백인 줄 아냐? 인사부장 백이야, 인사부장. 회사에서 인사값 파워 센 거 너도 알지? 그러니까 앞으로 좀 까불지 마. 알았니? 네가 뭘 알겠니? 이런 백이 있어봐야 알지. 정말 말문이 턱 막혔습니다. 이 회사가 저희 아빠가 운영하는 회사라서가 아니라 이런 직원하고 같이 일을 해야 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 백의 실체도 꼭 확인하고 싶어졌고요. 하지만 신입 주제에 함부로 인사과에 가서 이런 말을 할 수도 없고 괜히 이만 커지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출근을 하면서 그 동기가 하지 않은 일을 제가 해야 했고 일이 배로 늘어나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너무 힘들다 보니 집에 오면 쓰러져 잠드는 날이 많았는데 그런 제가 안쓰러웠는지 하루는 아빠가 이러시더라고요. 교정아,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어. 살도 좀 빠진 것 같고. 아니에요. 그런데 효정아, 아빠가 할 말이 있는데 너한테 확인할 것도 있고. 뭔데요? 너 저번에 아빠한테 그랬지? 회사에 문제가 없었느냐고. 낙하산 얘기도 하고. 그랬죠? 근데 왜요? 너 혹시 알고 그런 말 한 거야?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 있으세요? 이런 일은 처음이라 아빠도 참 당황스러운데 감사팀에 누가 익명으로 투서를 보냈다고 보고받았어. 투서요? 그 내용이 뭔데요? 아빠는 회사 감사팀으로 이름 없는 투서가 전달되었다고 하시며 그 내용은 인사부장의 비리에 관한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최근도 아니고 훨씬 이전부터 비리가 있었고 알면서도 시시했던 몇몇 직원들은 현재 퇴사하고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투서를 보낸 본인은 최근 서버에서 의심할 만한 내용이 발견되어 조사를 요청한다고 했죠.
그래서 아빠는 고민이라고 하셨습니다. 인사부장님은 오래 근무하신 분이셨고 상당히 바른 사람으로 정평이 나 있던 분이라 선뜻 믿기 어렵다는 말씀도 하셨어요. 함부로 조사를 시작했다가 혹시나 그게 사실이 아니라면 소중한 직원을 잃게 되는 거라서 저 같아도 고민이 될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동기가 떠올랐습니다. 저에게 대놓고 인사부장 백이라고 했으니 아빠의 고민과의 저의 고민이 같아진 거죠. 이게 만일 사실이라면 아빠 회사에도 타격이 있을 거고 하루빨리 조사해서 해결해야 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빠에게 그동안 의심쩍었던 일들을 모두 말씀드리며 저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동기가 좀 이상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최근에 그 동기가 인사부장 백이라고 했던 말도 함께 말씀드렸죠. 아빠는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먼저 인사부장과 개인 면담을 해보겠다고 하셨고 그 전까지는 이 일에 대해서 모른 척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와 같이 신입사원으로서 열심히 일하며 회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장님이 사장실을 다녀온 뒤로 저희 부서에 오셔서 동기를 급하게 찾으시더라고요. 부장님, 지연 씨 지금 자리에 없어요. 어디 갔나? 급한 일인데. 그건 잘 모르겠고 아침에 출근하고 자리에 있는 거 확인했는데 회의 끝나고 나오니까 없더라고요. 알았어. 내가 연락해보지. 그러면서 직접 전화를 해보겠다고 하시며 가셨습니다. 딱 봐도 표정이 좋지 않으셨고 목소리도 급해 보이셔서 무슨 일이 터지려나 싶었어요. 그리고 몇 시간 뒤 회사 복도에서 큰 소리가 오가는 게 들렸는데 몇몇 직원들이 몰려나갔고 저도 궁금해서 입구 쪽으로 가보니 인사부장과 동기가 서로 다투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걸 왜 저한테 물으세요? 알아서 하셨어야죠. 목소리 안 낮죠. 자네 회사 생활 이런 식으로 할 건가? 툭하면 자리 비우던데.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 온 거라고요. 대그라고 내 자리로 와. 중요한 문제니까. 그때 직원들이 나와서 보고 있으니 인사부장님은 당황하시며 자리로 돌아갔고 동기는 눈을 흘기며 짜증난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서로 뭐가 있긴 있는 모양이었어요. 도대체 일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궁금했던 저는 퇴근 후 사장실로 향했습니다. 아빠, 면담은 잘하셨어요? 했는데 아무래도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대놓고 채용 비리가 있었냐고 물었더니 모두 정해진 절차에 맞게만 진행했다고 하는데 딱 봐도 식은땀도 흘리고 말도 더듬고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감사팀에 조사를 해보라고 해야겠어. 네가 말한 그 상황까지 말이다. 그러세 아빠. 추서가 들어온 이상 감사팀도 마냥 기다리고만 있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 당분간 회사가 좀 시끄러워질 텐데 그게 걱정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나누고는 집에 가려고 사장실에서 나왔는데 그 앞에서 동기를 마주쳤습니다. 야, 너 신입이면서 사장실을 그렇게 쉽게 출입해. 너 뭐야? 아니, 나 호출 받고 온 건데. 호출? 네가 뭔데 사장실 호출을 받았다는 거야? 제가 이전에도 퇴근하고 나서 몇 번 사장실을 찾았었는데 그걸 얘기하면서 오늘까지 이게 대체 몇 번째냐며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너도 곧 호출 받을 거야. 내가 왜? 이 회사는 사장이 신입사원 호출을 해. 기다려보면 알겠지? 저는 속 시원히 답해주지 않았고 일단 퇴근을 했습니다. 다음날 예정대로 감사팀은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사과에 가서 직원들이 사모는 PC를 뒤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근처에서만 봤는데도 정말 살벌하더라고요. 몇몇 직원들은 불만이 가득했고 대놓고 업무방해라고 하는 직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사부장님은 뭔가 표정이 편안해 보였어요. 혹시나 PC의 증거를 다 없앤 건 아닐까 걱정이었죠.
이 상황을 동기도 직접 눈으로 봤는데 본인이 정식적으로 회사에 입사한 게 아님이 밝혀질까 두려웠는지 갑자기 저를 지목하면서 저도 조사를 해봐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기요, 최효정 이사원도 조사해보세요. 제가 사장실에 몇 번이나 드나드는 거 봤어요. 직접 봤다고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왜 쩔리냐? 조사나 받아. 너 혹시 사장 빽이니? 그거 사실로 밝혀지면 너 해고야. 이제 큰일 났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조사를 받는 거야 문제되지 않지만 엉뚱한 곳을 지목하니 정말 지능이 이 정도로 떨어지는 사람인가 싶었어요. 감사팀은 어쩔 수 없이 결국 저까지 조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인사부장이 쓰던 PC를 확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고 전해 들었는데 거기에 저까지 조사를 해야 한다니 동기 때문에 이게 대체 무슨 고생인지 그래도 확실하게 해야 더는 쓸데없는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아 차라리 잘 됐다 싶었습니다. 저는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조사할 것도 없다고 감사팀으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렇게 공개적으로 조사가 들어간 이상 직원들도 그 내용에 대해 알 권리가 있어 결국 공개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팀에서 제일 먼저 저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는데 면접자 중 제가 점수가 가장 높아 수석으로 입사했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이건 저도 몰랐던 사실이라 처음 듣고는 놀랐네요. 영어 점수 만점에 학점도 제일 좋았고 영어 스피킹 역시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죠. 한 가지 이상했던 건 다른 면접관들의 점수는 다 높았는데 유독 인사부장님이 저의 면접 점수를 가장 낮게 주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수석을 했지만요. 이렇게 의심스러운 부분이 하나둘씩 발견되다 보니 결국 다른 지원자들에 대한 조사도 실시되었는데 동기의 경우 서류 전형에서 이미 탈락했어야 할 스펙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본 그 자체가 이상했다고 했습니다. 지원 자격에 애초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다른 면접관들은 낮은 점수를 주었고 인사부장은 그 동기에게 가장 높은 면접 점수를 주면서 합격을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런 결과가 나오자 동기는 저에게 다가와 물었습니다. 야, 너 대체 정치가 뭐야? 아무리 수석 입사를 했더라도 사장실에 왜 그렇게 자주 간 거야? 스펙 좋으면 사장이 편애하고 그래도 되는 거야. 이거 사장 백 아니야? 야, 너 그만 좀 해. 감사팀에서 발표한 자료야.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는 거니? 네가 백으로 회사 들어와서 남들도 그런 백이 있다고 믿는 거야. 네가 믿을지는 모르겠다만 이 회사 사장님이 우리 아빠야. 이제 이해되니? 내가 왜 그렇게 사장실에 드나들었는지. 뭐라고? 더 미쳤어. 콧소리도 작작해야지. 그거 나보고 믿으라고? 사장 딸이 여기서 왜 이러고 있는데.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 믿지. 너 혹시 이력서 거짓말을 쓴 거 아니니? 조작 아니냐고. 너 같은 게 수석 입사한 것도 수상한데 사장백으로 지금 큰 소리 치는 거 아니야. 기가 막힌 저는 동기 앞에서 바로 아빠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으로 사장님이 아빠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동기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바닥에 주저앉더라고요. 저는 그러던지 말던지 감사팀으로 가서 인사부장 PC에 동기에 대한 정보 외에 뭐가 더 나온 건 없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동기가 말했던 것처럼 동기는 인사부장 백이 맞았고 그 이전에도 채용 비리가 계속 있었다는 증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장님 PC에 암호화된 서버를 찾아냈고 들어가 보니 그동안 채용 비리와 연관된 지원자들의 이력서에 별도의 메모가 되어 있었습니다. 누구의 청탁인지 간단하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보통 생각하기로는 이런 메모는 지우는 게 맞지 않나 싶지만 청탁을 받고 나서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에 보험으로 가지고 있는다고 했습니다. 혼자서만 처벌받지 않겠다.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자료에서는 더욱 자세하게 청탁자와의 관계, 그리고 입사자 이름이 적혀 있었고 뇌물에 대한 종류까지 정확하게 기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실 채용비리 문제는 인사부장이 급히 삭제를 해서 일반 저장 공간에는 보이지 않았다고 했는데요. 폐기를 했어도 서버에는 그 출력 기록이 남아있기 때문에 내부 비리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하더군요. 대단한 감사팀이죠? 이번 일에 입사 동기가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졌는데 끝까지 인사부장님은 사정실에 가서 정식 절차대로 진행했다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렇게 믿었던 직원인데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계속 조작이라는 둥 헛소리를 하고 있으니 아빠나 임원분들이 얼마나 실망을 하셨겠어요. 그러다 계속 궁지에 몰리게 되자 입사 동기에 대한 부분을 털어놓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된 거 어차피 회사는 계속 다닐 수도 없을 거고 정말 죄송합니다. 가장 최근 진행했던 면접에서 김지연이라는 신입사원의 가족에게 정탁을 받았습니다. 친척 관계라 거절하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우리 회사에서 그런 비리가 있을 수 있나? 그런데 그동안 이런 부탁을 받았어도 해당 지원자의 스펙이 뛰어났기 때문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김지연이라는 그 사원은 제가 보기에도 입사 조건에 맞지 않아 몇 번이나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남도 아니고 친척이다 보니 저도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 자리에서 아빠는 그 동기도 함께 불렀습니다. 왔나? 이리 와 함께. 지금 이게 심각한 사안이란 건 잘 알고 있죠. 무슨 말씀이신지. 더 알고 계시니까 말 똑바로 해. 네. 뭘요? 이번에 채용비리에 김지연 사원이 연관되어 있는데 인정합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끝까지 동기는 모르는 척을 했다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 일들이 생긴 거라면서 회사에서 뽑아준 거니 계속 다닐 거라는 뻔뻔한 말도 했다고 합니다. 아빠와 몇몇 임원분들은 더 이상의 대화가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두 사람을 내보냈고 어차피 회사는 더 이상 다닐 수 없으니 이후 어떤 조치를 해야 하나 그게 고민이라고 했습니다. 사장실을 나온 두 사람은 각자 부서로 돌아오는 내내 계속해서 싸웠다고 하더라고요. 한참 일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 입구에서 동기의 목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아니, 무슨 일처리를 이런 식으로 해요. 네가 회사에서 일만 잘했어 봐. 이런 의심이 생겨. 그게 왜 제 탓이에요. 촬영 관리 하나 제대로 못한 부장님 탓이죠. 뭐야? 이런 걸 뽑은 내가 뭐 저리지. 뭐 저리야. 엄마한테 그 말 그대로 전해도 되는 거다. 하던지 말던지 마음대로 해. 어차피 이 회사 나가야 할 판이니까. 전 못 나가요. 잘못한 게 없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 못하고 있어. 너네 엄마가 나한테 준 그 상품권, 그거 파일로 정리된 거 감사팀에 다 전해줬다고. 그럼에도 입사 동기는 자기가 직접 한 게 아니니 잘못 없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번 일은 채용 비리에 뇌물까지 적용되어 단순 해고로만 끝나진 않을 거라 예상되었어요. 무엇보다 이렇게 부적격자가 낙하산으로 들어오면 실력 있던 지원자 한 명 자리를 회사에서는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고 그 낙하산 직원이 있는 조직 자체도 무너질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얼마나 심각한 일인지 회사에서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했습니다. 결국 인사부장님은 예상대로 직권면직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해고하는 것만으로 일이 끝나진 않았고 형법상 업무방해죄에 해당되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만 했죠. 뇌물받은 기록으로 유죄가 인정되면 실형을 받게 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엄청난 일을 벌였다는 걸 스스로 알고 반성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입사 동기는 정말 뻔뻔했습니다. 인사부장과 마찬가지로 동기도 해고하고 당했는데 절대 곱게 나가지 않았죠. 제자리에 오더니 책상에 필기류나 각종 서류를 집어던지는 건 물론 PC까지 집어들고 바닥에 던지는 통에 모니터가 박살이 났습니다. 저는 그런 동기를 말리느라 바닥에 널브러진 유리 조각에 손을 베었습니다. 그리고 피가 나는 손으로 동기의 옷을 잡았다는 이유로 저를 벽 쪽으로 밀치더군요. 다행히 주변 직원들이 몰려와 말리면서 그 동기는 쫓겨나듯 나갔고 저는 병원에 다녀와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후 그 동기는 인사부장을 고소하겠다는 둥 해고당한 마당에 밖에서도 서로 싸우고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어요. 서로 누가 더 잘못했는지를 따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말이죠. 회사는 그 사건으로 한동안 정말 시끄러웠습니다. 그래도 문제를 일으켰던 두 사람이 나가고 나서 금방 평소대로 돌아왔어요. 저 역시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했고 제가 수석 입사했다는 걸 여러 직원들이 알고 있었으나 사장 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그 당시 동기 앞에서 확인을 시켜주었을 뿐이었고 대신 감사팀에서는 알고 있었죠. 저는 그게 알려지는 게 너무 부담이 돼요. 감사팀에서 모른 척 해달라고 했습니다. 다른 직원들처럼 성과에 맞게 승진하고 인정받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어느 날 처음 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누구세요? 아니, 나라고 김재현. 아니, 너 내 번호는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나한테 왜 전화한 거야? 우리 좀 만날래? 할 얘기가 있는데. 내가 널 왜 만나? 만났다가 무슨 일 생기라고? 그런 말 하지 말고.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그래. 무슨 사과? 그리고 나 지금 일해야 돼. 근무 시간이라고. 일단 끊는다? 그러자 동기는 또다시 전화를 하기 시작했고 제가 전화를 받지 않자 이번에는 사무실 제자리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네, 마케팅 부서 최효정입니다. 전화 그렇게 끊는 거 무슨 말너야? 내가 사과하고 싶어서 전화한 거라니까. 사과 받은 걸로 할게. 됐지? 난 얼굴 보고 진심으로 하고 싶어. 너 그때 나 때문에 선 다친 거 출연비도 주고 싶고 그러니까 오늘 좀 만나자. 내가 회사 근처로 갈게. 너 만나고 싶은 생각 없어. 내가 잠깐이었지만 너랑 같이 일하면서 못되게 군 거 사과하고 싶어. 이게 뭐라고 안 들어줘? 너 사장 딸이라고 아무나 안 만난다 뭐 이런 거니? 부탁할게. 만나주라. 저는 계속해서 사무실로 전화 오는 것도 싫고 해서 일단 알겠다고 대답을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단둘이 만나는 게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타 부서 다른 동기에게 부탁해서 약속 장소까지 같이 가달라고 했습니다. 퇴근 후 저는 다른 동기와 함께 약속 장소를 향했고 제 차 안에서 잠시 기다리게 한 뒤 저만 카페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던 동기는 저를 보더니 환하게 웃는데 그 모습이 너무 소름 끼쳤습니다. 나와줘서 고마워. 선우 괜찮니? 그래, 본론만 말해. 네가 분명히 사과하고 싶다고 해서 나온 거야. 미안해. 그때 못되게 군 거. 나한테 일 미루고 했던 거 다 사과할게. 그래, 앞으로는 그러지 마. 어딜 가도 네 할 일은 책임지고 하라고. 그럼 나 먼저 일어난다? 저기 잠깐만. 이거 받아줘. 이게 뭐야? 집에 가서 봐. 여기서 꺼내긴 좀 그럴 텐데. 병원비 포함으로 주는 거야?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리고 나한테 뇌물 주러 온 거니? 동기가 저에게 준 건 상품권이 다발로 들어있는 쇼핑백이었습니다. 이거 받고 취업을 또 부탁하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다는 생각이 바로 들더라고요. 야, 이거 준비할 시간에 취업 준비나 열심히 해.
남들은 스펙 올려보겠다고 온갖 자격증 따느라 돈이면 시간이면 얼마나 쓰는 줄이나 알아. 부족한 점이 있으면 다른 거 보완할 생각을 해야지. 왜 자꾸 이런 식으로 쉽게 얻으려고 해. 솔직히 너만 아니었으면 조용히 넘어갔을 거야. 네가 자꾸 나한테 딴지 걸고 시키는 거 안 하니까 내가 너한테 부장백 어쩌고 말해버린 거잖아. 더 이상 너랑 말하고 싶지 않다. 지금 일 어떤 걸로 해줄 테니까 다시는 연락하지 마. 사장 딸이라 눈에 뵈는 게 없냐. 너 그 정도 빽이면 나 정도는 쉽게 취업시켜줄 수 있는 거 아냐. 너 때문에 내가 다른 회사에서도 면접조차 볼 수가 없게 됐어. 서류 통과가 아예 안 된다고. 그건 나 때문이 아니야. 네가 쓴 이력서랑 자소서를 잘 들여다봐. 거기 답이 있을 거니까. 야, 그게 얼마짜리 자소서인 줄 알고 떠드는 거야. 그것도 네 힘으로 못 쓰고 돈 주고 쓴 거였네. 그럼 네 진짜 정체가 뭐야? 대학은 나왔어. 이력서에 그나마 쓰여있던 자격증은 진짜이긴 하니. 동기는 제 말에 열이 받았는지 팔을 위로 올리더니 저를 때리더라고요. 너무 어이없던 저는 그때처럼 당하고 싶지 않아 똑같이 머리통을 때려주었습니다. 한 대도 아니고 두 대나요. 카페에 있던 손님들이 다 저희를 쳐다봤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상품권 뭉치도 그 동기 얼굴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때 차 안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다른 동기가 들어와 그 모습을 그대로 목격했고 결국 제 동기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 자리를 빠져나갔습니다. 카페 안의 CCTV에 모습이 다 찍힌 건 물론 저희는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 후 상품권 뭉치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신고 이후 어떻게 돼야 하는지 궁금해서 센터에 확인 전화를 했었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동안 부모님이 쉽게 뭐든 해준 탓이었는지 동기는 그 어떤 노력도 안 하고 사는 듯 보였습니다. 그게 참 안타까웠어요. 누구나 좋은 회사에 입사해서 월급도 많이 받고 승진도 하고 그런 거 바라겠지만 노력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회사라는 조직은 내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다른 직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에 서로가 함께 노력해야 하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로 저는 정말 많은 것을 느꼈는데 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에는 제 아버지가 회사의 사장님이라는 사실을 잊고 지냈습니다. 아직도 배울 것이 많고 저보다 조금 낮은 성적으로 회사에 입사한 동기들이 더 좋은 성과를 내는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지금도 원하는 회사에 입사하고자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는 취준생분들이 계실 텐데요. 노력은 정말 배신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도전해보자고요. 자, 역시 원하는 부서에서 인정받을 때까지 누구의 빽이 아닌 저 스스로의 힘으로 꼭 이뤄내고 싶습니다.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